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순서 만들다 그가 한국 가나 손으로 해버리면 엄밀히 보자면 아는 사람들을 찾아. 모르는 사람 못 찾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일단은 일본에서 아는 사람들 뭐냐 선교사 기사 누구나 배웠으니까 A, B, C, D 순서로 가질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하자면 발음 순서로 찾아보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글자 획수 순서로 찾는데 획수 순서 찾는 길이 뭘로 잡았냐 그러면 획수가 끝이 몇 개냐 획수를 가지고 나누기로 하되 획수 속에서 획수 순서를 이렇게 끄집냐 이렇게 끄집냐 정칙이냐 비트냐 그걸 가지고 5가지 종류를 가지고서 그것들 분류하기가 얼마나 복잡해서 자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대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싫어 편의혈들을 쓸 수 있을 능력을 갖는 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편히 만들어 놈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편히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28자를 만든다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여러 개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때 얼마나 복잡했어요. 이 원점에 출발하는 것을 체계화시켜갖고 만들어내는 우리 이 교수는 어떻게 보자면 당시 한글학자의 한글 편찬할 때보다는 더 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백화문을 다 체계화시키라고는 좀 언어학자로서 세중적인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시작해. 자,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딱 이제 20도까지 올라갔네. 예. 지금까지에서는 경몽요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에 보시면 제일 제가 힘들어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이 26페이지부터 나오는 제3장 지신편이었습니다. 지신편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자세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는 특히 큰 사고방식의 범주로서는 기승 두 번째 승구에서 말씀드린 28페이지에서 보자면 9가지 몸가짐 자세를 가지고 볼 것, 구용과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가서 9가지 주제별로 생각하는 자세, 마음 쓰는 자세를 나눠가지고 그것을 구사라고 설명을 해서 구용과 구사를 가지고 사람 마음가짐, 몸가짐 전체를 일단 분류를 해갖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보충해가지고 설명을 한 것 다음에 그건 다시 말하면 구용구사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훌떡 뛰어 넘어서 3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극기 공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갖는 것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를 잡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을 극기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당시에 율곡선생 때까지 나왔던 이론으로서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잡느냐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하자면 자기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갖고 자기 중심으로 동그라미 안에 자기를 잡아가는 것이 전체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율곡선생 뜻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만 잡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남 마음과 어떻게 연결시켜갖고 크게 만들 것이냐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자 화막눈들이 못 알아볼까 싶으니까 놔두고 우선 여기서는 경몽요결에서는 자기 마음 안에 그림 그리는 것만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그림 그리는 것만을 말하자면 네 몸뚱아리, 네 마음을 네가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극기라고 해서 자기 마음 잡는 것은 이길 극자 따비하고 이길 극자 원래 나쁘게 말하면 이길 극자에다 뒤에다가 힘력자나 뭐 써버리면 죽일 극자가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 잡는 공부를 해라 라고 내 마음 잡고 나서 내 마음 공부하고 잡고 앉았으면 깨끗한 것들이 어린 것들 뭐 알도 못해 지만 공부하고 앉았으면 지만 공부한다고 도통할 것입니까?
그래서 실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만 잡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거기다가 극기 공부에다가 뭐지냐 그러면 양기 공부를 하자. 기를 양자에다 몸기자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육 선생님 들으시면 야 임마 금방 이놈아 하시다가 나보다 네가 더 크게 사람 마음 키우고 몸 묻히는 것을 생각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칭찬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전공교육을 이기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육 선생한테 칭찬받은 방향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옛날 제가 선생님 초등학생 때부터 장수 선생한테 이쁨 받으려고 아니 좀 잘했어. 그렇게 이쁘라고 해갖고 저한테 잘한다 해갖고 당신 세상에 의사님 범대순 선생님 같은 분은 당신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은사님한테 배웠던 노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모두 전부 나한테 다 전해주라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좀 더 심하게 한 말하자면 마지막에 그냥 92세 때 문산 갔다 오시다가 눈 온 게 문산 갔다 올라갔다 오시다가 미끄러지고 다쳤단 말씀이다. 그 노인네가 90세 넘어갖고 문산 독보옥에 올라가서 자빠지고 다치면 갈비뼈가 나가지. 그래서 당신 아들 범희승 교수가 화순병원 원장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그 자빠졌는데 어찌 것이오. 아이가 다음 기간이 왔다. 그래갖고 이제 화순병원에 진찰을 해보니까 벌써 갈비뼈가 하나 나간 데다가 거기다가 벌써 그것이 폐염이 어마어마한 치료 다 해서 폐암이 되었어요. 노인네가. 다시 말해 그 90세 넘으면 폐암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치료한다고 어마어마한 약을 다 쓰고 심지어 몰핀을 써도 노인의 폐렴이 폐암으로 바꿔줬던 것이 바로 순간에 얼마 안 된 일주일 내에 폐암 3기로 바꿔줘버렸어. 폐암 92세 된 노인이 폐암 3기면 치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막 온몸이가 아파갖고 화수병 구수탄 쪽에다 다 모셔놨는데 그냥 병원에 떠나가기 그냥 고통스럽다고 수없게 온 병원에 동원돼갖고 난리가 났는데 얼마 있다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이제 야 희생아 이게 아야 아프게 가셨지야? 통증이 가셨어. 그거 뭐예요? 꼭 가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나한테 이 고통을 하느님이 부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시고 하시면서 네 고통은 네 혼자 고통이 아니야. 세상 고통을 제목 가거나 그러고 주셨다 그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고통이 나 개인의 고통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오셨던 모든 성자들은 다 이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남은 고통까지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다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 가지고 가셨구나.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범희승 교수 아버지 범대순 내 은사님 마지막 깨달은 게 내가 세상에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좋고 즐거운 것만 제일 좋은 응청인 줄 알았는지 그 뼈에 사무치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말로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성자들하고 너고 마음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생각하거라. 그지? 내 원력을 세우고 가거라. 죽어놓고 죽어라.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깨달은 사람한테는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 큰 하늘 은혜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느꼈어. 야 아들 신아 네 애비가 세상에 와서 성자들 고통을 체험하고 간 사람이다. 알았냐? 네 아버지가 고통으로 죽은 것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이 체험을 가셨다는 사실 그 뜻을 경험을 자기 소망을 네한테 전해주고 갔으니까 네 아버지를 너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알았냐? 알았습니다. 그리고야 이 고통이 성자들이 가르치는 세상에 관한 마지막의 염원이라고 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갔다는 얘기를 네 환담명한테 꼭 전해라와 그것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제가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전해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스승이 자기 마지막 느낌을 갖고 사랑하는 제자 아니면 이 얘기를 하고 가르쳤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도 선생님이 제자 초등학교 제일 처음에 자기 반장 자기 처음 초등학교 당시 담임 맡았을 때 거기서 반장 모두 부반장 하면서 공부 잘했던 당시 말은 다 달달달 외우고 따랐던 제자를 안 잊어버리고 사랑하고 배웠구나. 이 마음을 내가 잊어지는 안 되지 해놓고 그때뿐이 얼마 지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대결함 걸려갖고 화순병원 중환자실에 나도 혼자 놔두고 와야 하잖아요. 올라온 게 집사람은 나는 나 못 가요. 나 혼자 못 살아. 그럼 어쩌고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나 갔다가 내려올게. 그러고 이제 왔어.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내 안사람에 대한 내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낀다. 이것이 은사님 범대 선생님 느꼈던 그 고통이 제일 애낀 사람들 고통이 내 고통이고 다시 말하면 내 고통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는 진짜 철도다. 그래서 그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다시 안 잊은 거예요. 잊어볼 때쯤 되는 그 생각이 나서 안 잊어보고 다시 은사님 말씀 생각하고 고통이야말로 큰 고통이야말로 큰 사랑의 체험이다. 안 잊어보려고 거 무슨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문제는 그 말씀 갖고 또 잊어볼 때쯤 되면 또 집사람이 아프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아, 집사람 고통을 그 사람 고통으로만 알고 남 고통은 나쁜 것으로만 알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바꿔서 고통은 남의 고통은 내 고통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 기본 사람이 천하를 얻으려는 사람이 남 고통은 내 고통인 것을 안 바꿔. 너는 네 고통은 네 고통, 내 고통은 내 고통. 난 즐거워. 아, 너희는 나라가 마음을 나는 트로트 갖고 히트치면 돼. 전부 지금 이 못된 놈들 어떤 방송사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떼깐 놈 새끼한테 아주 트로트를 갖춰갖고 그놈이 아주 금방 니가 입증돼갖고 워낙 지금 신문 났더만 가가 이제 어린이를 넘어야 한다 그랬죠. 떼깐 놈들 전부 다 그놈 뻔들어갖고 주만한 것들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 좋겠냐 하고 지나왔구만 생각해보자. 가지 내놓을 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갖고 오만 가지 말도 생각도 없는 것들이 몸짓 갖고 장난쳐갖고 히트치라고 기억하고 잡거든요. 그 풍토가 바로 뭐냐면 저 지기 혼자를 이용한 것이죠. 그게 그러지 말고 모든 우리 것으로 한꺼번에 알아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알게 된 것처럼 폭을 넓혀야 한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극기 공부에서 내 벌만 잡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덕화를 길러서 집사람 고통을 통해서 옛날 우리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6.25에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들 잃고 고통하셨던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집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나를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유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극기 공부를 넘어서 뭐라고? 그것이 극기 공부만 기른 것이 아니라 양기 공부가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키우냐. 더 덕화 넘치고 힘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겠다. 양기 공부에서 나만 양기를 쓰느냐. 그래서 양기만 아니라 내 마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한꺼번에 남한테도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덕화스러운 마음을 키워야 할 거 아니냐. 뭘 나만 키우고 싶지 않아. 남한테도 그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뭐라고 할 것이냐. 나는 아무 생각보다 좋은 말이 안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 왜 연구중이야.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냥 마음껏 대학에 있어요. 예? 신민. 뭐? 신민, 초기급인. 예. 신민이라고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 아니 때는 알아. 그런 신민인데 그 말씀은 이 신쪽에서는 크게 보자면 그 막 새로운 마음을 갖다 키워나가야 그 뜻이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 지금 극기와 양기에 대조되어서 쓸만한 말을 한번 부드러운 말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생각해갖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양기 속에서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까지 한다면 바로 내 마음속에 길장자, 몸기자, 아까 말하자면 그 극자, 몸기자가 길장자, 몸기자였던 것을 갖고 그 대목을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마음한테 변해지고 너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삼아야 하냐 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기운 기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몸기자의 개념을 기운 기자로 바꿨으면 쓰겠다. 기운 기자로 바꾸면 기운 속에 뭐예요?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통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제3의 이 유국 선생한테 칭찬받으라고 하는 생각을 만드는 단어가 극기
내 몸을 이겨낸 자리에서 양기, 몸을 이겨낸 자리로 이제 몸을 길러내는 자리로 했던 것은 마음을 길러내는 자리로 하자. 아까 말하자면 그 뜻이 신민 뜻을 다 포함했지만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 그래서 난 그 다음에 이것은 양기, 기운 기자로 낀다. 나 기운 기자로 끼면 내 몸 동안의 기운만 시름이 나면 기운 것이 아니잖니. 내 마음은 기운이 너만 기운단되고 너 마음 기운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지만 기운 기자 있잖니. 기운 기자로 갔다 갔다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우리 내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호연정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더라고 말씀입니다. 호연정기 기는 뭐예요? 우주기운을 내 기운으로 받아들이고 우주기운을 네 기운으로 받아들이고 우주기운을 통해서 네와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하는 문제는 극기 개념을 내 버렁거리 고치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나무 마음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기분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갖고 이 대목을 치는 다음에 경몽요결에 관한 해설 쓸때 대목을 붙여서 대기운을 발양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다. 그때 제가 정성을 들여갖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에 있던 내 자신만 키우자고 생각했던 내용에 해당했던 이 부용부사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차원을 키워낸 방법으로 생각해야겠다. 여기다 이제 붙이다 보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 마음, 내 몸, 우리 뜻을 같이 한 사람들 결속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가 어느 제목으로 쓰려고 했던 페르난도 스테인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제기했던 이익을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 모임에서부터서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로 모임이 바꿔야 한다. 이익을 위해서 모으는 것은 페르난도 스테인스가 얘기하는 이익사회 게젠 샤프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음을 모아서 큰 단체가 되어진다면 내 마음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까지 소리진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마이 샤프트고 게젠 샤프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은 이익사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음을 합쳐갖고 이루어진 사회를 공동사회라고 하고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만나는 것을 이익사회라고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마이샤프트라고 하고 이익을 위해서 더 없자 이익 벌려고 온 사람들이 뭉치게서 말하면 계절 샤프트랍니다. 계절이라고 말하면 친구, 더 없자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깡패들이 또 계절이고 또 노른분도 계절이에요. 지금 모이면 그런데 부모, 자식, 국가를 애국자, 독립운동가 그것들 뭐예요? 계절이 아니라 개마인이에요. 개마인은 뭐냐면 모든 면에서 목숨을 바쳐서 같이 사람들 사는거라 개마인. 그래서 페르난도 스테인스가 이 여기를 개마인 샤프트로부터 출발했던 공동체가 점점 이해관계하고 계산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으로 분화되어 간 것이 세상 팽창한다. 그렇게 설명해서 페르난도 스테인스라는 사람 사회학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공동 운명적으로 모았던 단체가 이해관계하고 전부 분열되고 다 원화된다. 그걸 설명한 것이 개마인 샤프트에서 계절 샤프트로 우리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친자 관계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 오늘 설명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뭘 주제로 할 것이냐 설명하다가 시댁에 일다씩 보다가 마음에 들던 것 같고 오늘 주제는 조금 더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서 더 자체를 키워나가는 방향을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 아까 아침에 일어나고 생각하다가 또 발이 지나서 움직이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집사람 뭐라고 하다 보니 집사람이 늦게 일어나고는 정신없이 밥 온다고 온 것이 어디다가 갔냐 진짜 압력 밥통 속에다 밥하고 감자까지 찌나 올려놨는데 시간 늦게 그거 하다 보니 이제 나 시간 돼갖고 올 시간은 저거 또
또 덕지로가 나 해야 된다고 한다고 밤이 더지는데 어쩔 것이냐 그래갖고 얼른 그냥 식밥도 기어주고 그러고는 밥 먹고 오면서 그 안에 나는 그 사람들 어디 얼른 나오셔 말한디 안 오고 조금만 더 가고 여기 갖다 놓은 책이 집에 갖다 놓은 책이 보니까 찾아갖고 이제 뒤져갖고 하나 찾아본 게 그니까 난 안 나오네 이제 그래서 나 테니스 스페링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찾을 리 없잖아 내가 그래갖고 끊고 갔다가 치를 말려고 그래서 시간 마치고 나오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고 그러고 왔으니 그래서 내 얘기는 이어답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일 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더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설명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가족의 범위가 어디가 들어갈 것이냐 설명을 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구성 원리에 대한 것들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왔던 단체의 계승체로 왔던 것이 가족인데 오늘 와서는 남자 중심으로 하냐 여자 중심으로 하냐 그 성질을 남편 성취냐 자식 성취냐 아니면 세상에 한 가족 속에서도 새끼 둘 나면 하나는 아버지 성쓰고 하나는 어머니 성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어떻게 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살짝 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조카하고 차 보면서 자는 생각들은 이 생각들이 어쩌자 아버지 성하고 어머니 성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갖고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설명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제목을 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 잡는 문제 26페이지에서 나오는 지신 문제가 지신 문제에 관한 제일 첫째의 문단을 기승 기구라고 한다면 26페이지에 나오는 학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럼 자기 마음 잡는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기구시 아니냐. 26페이지 제일 처음에 학자는 반드시 정성껏 마음속에다 무엇을 해야 하냐 도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도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뭐라 설명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마음을 도하고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기승전결로 문단 나눠본다면 지신장의 제일 첫째의 부분은 내 마음 지신, 내 마음과 몸을 간직한다고 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 기구다.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항상 마음 정성 어쩌고 해갖고 그 마음 잡는 기준을 표준화시켜가지고 분류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승구라고 한다면 기승전결 그렇지 승구라고 한다면 승구는 그 다음 페이지인 그죠 안가안승이랍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28페이지 밑에 있는 대로 그 다음 수렴 신심하여 몸과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해 나와야 그래서 제일 먼저 몸가짐을 간직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구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9가지 몸가짐 문제를 갖고 9가지 문제를 내가 쭉 설명하고 무슨 어떤 행동하는 문제를 한다. 몸가짐에 관한 9가지 자세를 표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온 대로 보자면 마음가짐에 관한 자세를 9가지를 표준화시켜갖고 구사라고 했다. 구용과 구사 내용들은 이제 29페이지 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용 속에서는 28페이지 밑에 쭉 있는 대로 보면 촉용, 발가짐이라고 하지만 촉용이라는 건 뭐냐면 설립자고 뜻은 다 뜻이겠죠. 그 어떻게 몸을 당당하게 손, 몸뚱아리를 묶어갖고 설 것이냐 그것을 말하자면 발가짐에 관한 것은 가지고부터 손가짐에 관한 것부터 눈가짐에 관한 것, 입모습에 관한 것, 소리가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머리를 갖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 그때 밖으로 나타나는 기운을 어떻게 표현했냐 쉽게 말하면 기는 뭐냐면 눈동자와 입과 코와 다 말하는 거죠. 몸가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9가지로 나눠 같은 것을 말하면 구용이라고 한다면 그 밖으로 나타나는 몸가짐은 무엇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시
29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줄 뭐냐면 소위 구사 9가지 머릿속에 생각을 간직해야 할 자세, 그래서 가지고 구사라고 한다. 그래갖고 9가지 생각 자세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는 것에 보고 생각하는 것, 듣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얼굴 모습 지는 생각하는 거, 뭐 모양 지는 거, 말하는 거, 여러 가지 설명해왔습니다. 중요 문제는 구용과 구사는 앞에 제1페이지 아까 26페이지 처음에 나타나는 이 지신, 몸과 마음을 갖는 자세에 관한 표준화된 행동의 유형이라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뭐냐면 바로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를 중심으로 점찍어놓고는 자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동 범주에 들어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것만 하면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는 보충해갖고 비례 예가 아니면 어떻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 읽는 자세 그런 것도 설명하고 있지만 언니고 그런 것들은 바로 말하면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묶어갖고 이 동그라미 딱 치는 건 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요. 자기 바깥에 있는 하나도 아니요. 근데 이것과 대조되어야 할 것을 보자면 기승전결로 하는 모든 방식 사고방식 모델을 보자면 기는 문제의 제기고 승은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되어지는 핵심 내용들을 분류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38페이지에 나온 대로 그러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뭐 행동을 취하느냐, 바깥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전이라고 볼 수 있고, 바깥으로 아까 이 동그라미처럼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문제를 전이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어떤 밖에 나한테 들어오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와 승과 전과 차이는 무엇이냐? 승은 자기를 분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승이라고 한다면, 전은 뭐예요? 밖과 적대해진 부분을 결합시켜가지고 충실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이라고 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적어도 서양 사고방식이 들어왔고 부딪히게 되면서 거기서 상관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는 동양에서 매일 자기를 중심으로 네가 잘해 자기만 중심으로 했는데 서양식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차원이 바꿔지면서 자기 내면 차원이 바깥 차원과 부딪혔을 때 자기 차원이 다른 바깥 차원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바깥 차원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으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나 옮기자를 생각합니다. 옮기자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는 지식 문제는 전부 자기가 어떻게 그냥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학원 어떻게 하면 전부 자기 문제였어요. 근데 다시 뒤집어 보면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익을 줄 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올 때 부처님 올 때 친구가 올 때 자식 처갓집 도착할 때 이런 측들 나한테 들어올 때 어떻게 부딪힐 것이냐 문제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자기 중심에서 동서남 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수동자가 됐을 때는 수없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차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까지 내용 뭐예요? 나는 내 몸 동안 바깥인데 나에서 바깥 나가면 나에서. 근데 이제는 뭐냐면 남은 것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 것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가갖고 한글 24살, 28살 배웠어요. 그럼 그것이 바깥에 있는 한글이 내한테 들어오면 그것이 바깥에 있는 한글이 내 것이 되잖아요. 알파벳 배웠단 말이에요. ABC를 배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공부 잘하면 된다. 내가 공부 잘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범대순 교수님, 범대선생님, 은사님 말씀 하나가 내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줘. 그럼 그 범대선생님이 나 가르쳐준 것이 범대선 선생님 것이 내 것이.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책 보다가 느낀 게 뭐예요? 네가 범죄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는 짠발짠 얘기를 들어갖고 서양에서 있는 기독교는 바로 말하자면 짠발짠이라고 하는 고아 도둑질에다 감옥살이 한 놈한테다가 그럼 개표갖고 한 놈을 수사가 잡아갖고 성당에 물건 훔쳐갖고 한 놈 잡아갖고 성당을 끌고 와서 이제 미래의 신부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신부님한테 갖고 신부님한테 내 새끼가 도둑질을 하는 놈이라 잡았습니다. 막 이렇게 미래의 신부가 말했지. 야 이놈아, 네가 훔쳐간 그것 갖고는 팔아봤자 몇 푼도 되도 않는데 네 조카를 빵도 못 사줘. 여기 더 비싼 놈 예수님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앞에 있는 은천대 가져가라고 내가 줬는 새끼야. 그놈만 안 가져가고 그것만 던지자고 고가지만 훔쳐갔냐? 그놈 갖고 팔아봤자 빵도 못 살 텐데 네 조카들 못 비워준다는 거야. 여러 가지 갖고 가지 마. 그걸로 좋은다 그 말이. 그 모양을 보고 나서 짠발짠이 깜짝 놀래갖고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 마음을 배워야겠다고 되었단 말이야. 그 짠발짠이 거기서 아까는 은천대 갖고 와야 은천대 다시 출시는 그 미래의 신부님 그 결혼식이 내가 관해서 그 변명의식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그냥 은천대를 줘버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그때의 짠발짠의 마음은 그냥 짠발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꿔줬냐? 그와 같이 밖으로 들어왔을 때 밖에서 나를 깨우쳐준 놈이 더 문제지. 그것을 받아들인 차원은 여기에 나와는 정몽족이 나무이란 말이야. 요 대목을 받아들인 차원이 바로 뭐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하지만 아까 말하자면 극기와 양기를 붙여서 더 키워나가서 밖으로 여기까지 강화를 받는 것까지 어떻게 뭉치겠냐? 그것이 통기 혹은 기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기라고 봐야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 짠발짠이 미래 신부한테서 받았던 교훈이, 다시 말하면 내가 초등학교 갔다가 범죄 선생님한테 은사님한테 받았던 그 교훈이 범죄선 교수 교훈일 뿐이 아니라 내 것이 내 기운이 됐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것을 여기다가 율곡 선생의 이 양기 부분에다가 넣어서 어떻게 포용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는 특히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나가는 것만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내한테 들어오는 것과 또 내가 보낸 것과 사이에 있어 서로 간에 요식 타인과 나와 타인과 사이에 교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문제가 사고방식 중심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특히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 그러면 서양의 학문을 발전시켰던 서양 사상의 제일 원천 누구라 하면 소크라테스라고 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설명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갖고 체계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이제 처음으로 플라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체계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체계화하기 시작하지만 당시 기준이 없는데 얼마나 체계화하겠습니까? 그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해. 그러면 다 받아들여갖고 머리가 영리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히 머리만 영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서양의 영양 지식을 공부해왔던 저기랑 이슬람권, 아랍권이요. 아랍권의 지식을 전부 조금씩 받아들였던 것 가지고 아랍권에서 받아들였던 아랍권의 학문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놈을 갖고 거기다가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의 교훈을 딱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랍권에 있어서 이슬람권에 있어서 지혜와 교육의 방법론을 배워갖고 거기다가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의 이론을 다 받아서 자기가 체계화시키고 그래. 그것이 바로 말하면 서양 학문이 시작 여기서부터 나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와. 그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체계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속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 연원과 저놈의 대조해갖고 보기 시작한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대조해갖고 비교해갖고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칸트, 해결을 거쳐서 그런 두 개를 비교해갖고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변직법이란 말이야. 이 변직법이 이제 전체적인 학문적 방법으로 완성된 것은 바로 뭐냐면 막스 베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지식사회학이라는 제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좀 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전체계,
지식체계인 칙빈법, 칙빈불법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바로 이 내용은 출발과 도다 만난 것을 분류해내는 방법까지 여기서 설명을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왜냐면 경공력을 배운 사람들한테다가 이 지식체계를 이렇게 서로 부딪혀갖고 체계화해서 팽창한 것이다 하면서 은정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식품법에 의한 사전체계, 지식체계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너무 뭐만 탄다고 여러 가지 그것이 갖고 있는 다른 것과 뻗어나가는 가능성이 가는 것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체계는 다 한정이 딱 되었고 그 원칙.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우리 뭐하는 지식체계를 뻗어나가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시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것은 율곡 선생이 말씀드렸던 여기 지신편에다 넣고 앞으로 그 시각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쪽으로 하는 단체로 뻗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일단은 부모 모신 것부터 시작해갖고 사람 만나는 체계로 가자.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바로 내 몸 이게는 내 극기해내는 것 내 몸 굶지 않고 여기서 다원적 확보를 하는 방법을 어디가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훈련시켜서 자꾸 키워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시작해야 이것이 체계화 되어야 사람사를 중심으로 강원책인가 우리 사회의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 진짜 좀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것인데 이제 늙어갖고 기회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하고라도 이 얘기를 해서 우리 마음 키우고 몸 키우고 그 다음에 정치 키우고 하는 그 소통의 체계를 한번 키워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제만 지금 던지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38페이지 39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자면 여기서 38페이지로 보자면 극기라고 하는 데에 있어 이길 극자하고 몸기자 내 밑에 둘째 줄은 극기 공부에서는 주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못된 생각을 버리는 걸 고치자. 공부하다 보면 맨 이쁜 김 여사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생각 안 해. 그런 것들만 갖고 극기를 생각했어. 아 배고프다.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공부에다 딱 붙여. 일단 공부에 딱 붙여. 그 대목을 극기 공부로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유있게 고기를 먹기는 먹어도 최소한도 필요한 것만 먹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고기 생각 잊어버리고 공부 열심히 하자. 해나간 것으로 하다 보면 무엇을 하냐. 고기 먹었으면 고기 먹은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부터 하자. 그런 것으로 바꿔진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 몸뚱아리를 음식 버릇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내 몸 습관을 기른다 할 때 아까 말한 극기 내 몸과 나하고 싸운다는 몸과 나의 대립적 차원이 아니라 그런 포용해서 좋은 방법으로 길들여가는 방법으로 한다면 극기가 양기가 된단 말이에요. 길양자 극기를 양기로 했던 것은 양기에다가 다르져서 넣어버리면 뭐냐 더 큰 차원의 포지수가 있냐. 그때 더 큰 차원으로 기르는 것을 뭐라 하냐. 나와 남을 합쳐갖고 기르는 걸 뭐라 하냐. 양기 몸기자 기운기자 몸기자를 기운기자로 바꿔보면 기운 속에는 내 기운과 너무 기운이 내 정신과 너무 정신이 합치지 않냐. 그래서 난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으로 설명하고자 했냐면 아까 얘기를 극기를 양기로 설명했던 이 기자를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천하에 있는 다른 사람 마음까지 합쳐갖고 한다면 내 마음 남과 합쳐서 기운 기자로냐 이놈을 키워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러면 양기로 여기서 기운 기자로 하자. 양기로 하자. 그 기운 기자 속에는 뭐냐 뜻을 더 키워나가고 내 기운도 내 도량도 크지만 남은 도량도 크고 넘 도량은 내 마음속 받는 걸 뭐라 해요. 호연정기라고 하자. 이것을 바르면 이 기는 뭐냐면 호연질이다.
호연 지지자 그 지자 간치자를 써버리면 한정돼버려. 근데 그 중에서 올바른 기운으로 전체 우주 기운으로 받아들이자 한다면 이것은 정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기 속에는 기운 속에는 내 기운, 너무 기운 합작 우주 기운을 번연의 기운으로 자 그렇게 이런 말로는 힘을 크게 해서 허연 정기로 키워나가자라고 한 것으로 체제를 일단 바꿔 가자 그런 말을 위해서 드리고 이러면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허연 정기로 무엇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문제는 나중에 이제 맹자 공부를 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렇고 나서 그래서 적어도 내 마음과 몸가짐 속에는 천하가 다 어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일단 너무 지나치게 커져버렸지만은 한번 한 차원에 키워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렇게 마음가짐을 준비를 했으면 실천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52페이지에 나오는 독서장 제4는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천자의 제3주제다. 실천천자 제1주제는 뭐예요? 못된 벌장머리를 구습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실천천자는 내 몸과 마음, 몸가짐,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다. 어떤 제3장이 여기서 실천책이라고 한다면 여기 52페이지에 나오는 제4장 독서장은 이제 마음, 몸가짐 준비를 했으면 거기다 제일 먼저 뽐뿌로 넣어야 할 에너지가 무엇이냐? 뽐뿌로 받아야 할 에너지가 무엇이냐? 제일 몸속에다 넣을 제일 쉬운 에너지가 바로 말하는 책을 통해서 갖다 썼다. 그럼 독서체계로 설명했던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체계로 설명했는데도 문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초학자가 공부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다 그냥 말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주눅들자가 공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큰 차원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개괄적인 이해여야 한다. 그래서 독서장에 있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어디까지 읽어야 할 것이냐. 거기서 꼭 옛날 무식 수행자이기 때문에 몸가짐 마음가짐 분명히 해갖고 독서 시작에 마음가짐 시작을 해 갖고 설명을 해놓고 마음가짐 몸가짐 가졌으면 그 다음 독서를 뭘 할 것이냐. 독서 내용에 관한 것은 55페이지 이하에서는 뭘 설명을 했냐. 그러면 소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5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선독소학이라고 했지만 그 전체로 볼 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독서 전체의 내용을 말하자면 5가지의 서라고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공부를 오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5가지 더 해야 할 공부는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다음에 오경이라고 했다. 그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풀어쓰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경은 무엇이냐 하면 그 속에서는 세상을 경륜하는 통째로 묶어서 다스리는 논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서라고도 하고 서와 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면 오서 오경이라고 한 것은 율곡 선생은 경공묘기를 독서 대상으로 삼았다. 오서 오경은 여기다 그러니까 소학국에다가 오서 오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서 오경은 무엇을 설명을 준 것이냐 그러면 옛날에 사서 삼경을 사서에다 하나 더 보태서 오서 만들고 삼경에다가 2개 더 보태서 오경을 만들었다. 그것이 율곡 선생이 하셨던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율곡 선생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서 중에 제일 먼저 넣은 것이 뭐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 사서에 그 앞에다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 마음가짐 몸가짐 자세부터 바로잡는 기초적인 책이 무엇이냐? 뭐요? 소화. 소화급이 적어도 5서 5경에 들어가는 마음 자세 몸가짐부터 같이 할 거 아니야. 그것을 말하자면 소학을 사서 앞에다 넣는 제일 먼저 기초서단 말이에요. 초서에서. 그래서 사서에다가 소학을 넣으니까 5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경을 왜 오경이라고 했냐? 시경, 서경, 역경 그 세 가지 삼경이 삼경 앞에다가 꼭 삼경의 내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어졌던 삼경이 기초가 되어진 자료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자료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사서 배우기 전에 수학을 배워야 된다 했지. 마찬가지로 삼경 배우기 전에 그 기초가 되어졌던 삼경이 나오기는 배경적인 자료에 관한 공부를 연결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삼경 앞에다가 꼭 쉬운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실천과 관련된 것도 똑똑히 알아야 해. 그래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시경은 시경. 마음,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경을 하지만 정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음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경을 넣지만 두 번째는 시경 다음에 서경, 역경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시경과 서경, 역경은 바로 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 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에 관한 것들을 보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부해 볼 때 경을 공부해 갈 때 거기에 관한 근본적인 마음 자세의 자세를 설명한 것이 이제 예경이다. 뭐 예경 혹은 예서라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예경 다음에 서경, 역경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사회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다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춘추라고 하는 말은 그 춘추 간단히 말하면 춘추는 무엇이냐? 동물 사회로 붙어서 일어났던 것은 사람 사회로 바꿔져 왔던 과정에 관한 것을 흐름을 설명했던 것이 이제 춘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 만나서 공부하기 전에 야 뭐야 그거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 마음 자세를 갖춰갖고 인사도 치고 공부 자세를 치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 가냐 하는 사람은 만남에 관한 구체적인 도리부터 설명해 나간 것이 예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다하고 발전해 왔던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된 게 아냐? 근데 뭐 애초에는 아주 개판이었지야. 근데 뭘 설명을 해갖고 그때를 훈련 따복 이렇게 해서 발전해갖고 보다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하는 것이 바로 예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도 이제 춘추 책만 사다 보니까 다 모르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보자면 공자님께서 춘추를 만들지 않으면 사삼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당시만 하더라도 춘추시대 춘추 5패라고 보면 진처 뭐다 맞더니 그 수없이 많은 천자 나라 하나 있고 그 밑에 있는 봉건 영주들에 관한 나라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라마다 제일 중요한 왕터가 누구야? 왕이지. 왕이 있으면 왕은 지금 왕은 진짜 본각시 하나 있고 어떤 왕도 당시에 본각시 하나만 되고 산 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장각시, 셋째각시 척도 있어요. 그 사이에 왕하고 뿌짝거리고 낳은 새끼들은 그 왕이랑 제일 큰 계승자인 세자하고 여기 다 남매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갑이 뻔을 따라왔던 태자는 둘러가갖고 지 여동생 중에서 지 이쁜 놈은 지가 딴 거예요. 동생들 중에서 똑똑한 놈 있으면 전부 불러다가 지 똘마이 만들어요. 말하는 놈 있으면 훈련시키도 안 주고 죽여버려요. 그 다시 말하면 특히 제일 중요시 된 것은 뭐냐면
형제간들 이 가족끼리도 지켜야 할 근본 도리를 이쁜 동생만 있으면 이쁜 여동생은 다 오빠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 풍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인간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대 먹을 거고 통탄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집안끼리도 남매간끼리도 서로 범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범해서 그러니까 서로 피해야 할 것들을 범했다고 해요. 상피를 범했다고 해요. 서로 피해야 할 것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람하고 짐승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춘추를 쓰시게 된 것은 뭐냐면 권력이 있는 곳에는 도덕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도덕에 의해서 지켜나가야 할 제일 지켜나갈 사실 제일 물란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성적 관계라고 합니다. 성적 질서가 깨져버리면 성적과 가족 질서가 깨져버리면 사회를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적 질서가 깨지면 그 사회에서 뭐예요? 많은 성과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상한 것이 생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버지가 실제 말하면 아까 말한 오빠가 동생을 범한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 범 그것이 뭐냐면 어떤 놈들은 뭐냐면 지금 딸내미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내미를 범하고 그 새끼들 나오면 아들이요 손자요. 이런 풍토들이 수없이 생겼을 때 이렇게 되면 사회 질서 원리가 깨져버린다. 사회에서 다른 것은 뭐 뜯어 패고 한 것은 화해하면 끝나지만 남녀간에 범해갖고 새끼가 나와버렸을 때는 그것은 화학이 돼갖고 그 죽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권칙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욕망집착을 못 참아갖고 헐짓거리 해갖고 나서 거기서 나오면 새끼들이 나오면 그것은 사회에 엄청나게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 새끼들 나와서 어지른 사회 질서를 막아야겠구나. 하지만 적어도 그 말로는 고상하게 말하면 혼인 질서를 세워야겠구나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떤 놈이 지금 친족 간에 근친 간에 상피를 범해갖고 새끼 낳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돼버리면 이쁠 때는 사랑스럽게 도와주면 끝나. 그놈이 끝나고 나중에 안 되면 칼로 찌르고 낀단 말이야. 집안식으로. 모든 화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피가 섞어져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혈통, 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을 갖고 공자님 제일 먼저 세웠던 거고요. 혈통이 혼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수습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짐승 사회하고 사람 사회하고 구별되어야 윤리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로는 부자유친이라고 하지만 근본 문제는 부자유친이 부자가 된 그는 아들이 새끼들이 부자유친 자는 뭐냐. 부자는 아비 부자가 아니라 부모 부자고 자자는 머시멜 자자가 아니라 자식 자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혼란되어 버리면 사회가 다 깨져버린다. 요걸 막자고 길을 써갖고 만들어내신 것이 춘추법을 통해서 말로는 춘추법이지만 속으로는 가족 질서를 정립하지 않으면 사회는 수습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 들어보니까 집이 이가간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집 뱃속에서 나온 놈들끼리 상피를 범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는 종족이 종파가 하나 있어. 이겨서 그 종파가 뭐예요? 공자님 보시기에 자기가 낳았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산동성이 그 제일 가까워요. 하지만 한반도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지극히 가까운 형제간에 남매간에 범죄 안 해. 그래서 그것은 보고 이 땅에서 상피를 범하지 않고 가족질서 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민족이 내 고향인 동이족이다. 그래서 공자님이 아주 그냥 세상에 누동생 땅꺼내기 놈들이 세상 비우고 날려고 있는 것을 보다가 내가 돌아가서 말년에 돌아가야 할 고향은 내 고향 가족 질서를 자기 욕망에 의해 가족 질서를 깨지 않고 살아가는 동포 그 동파가 있는 동이족이 내 마음하고 고향이다. 그래서 동이를 공자님은 제일 충상해서 속으로 뭐냐 동이 서양 남한국적 그래갖고 오랑캐 중국에 다 오랑캐자 했는데도 그러고 동이들만은 속으로는 오랑캐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중화문화의 그 등을 받아갖고 키워나갈 수 있는 천지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으로 공양이 삼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와 같이 제도와
이 기초가 되어진 것은 지켜나갔던 터전, 또 권리를 설명했던 춘추로 붙여서 돌고 시작해야겠다. 춘추를 통해서 검증을 실질적으로 역사를 검증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삼경 원리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자이 그 모든 윤리 원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용되었던 동이족이라고 관련된 역사의 상징인 그 춘추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붙어서 적어도 윤리적 자세, 가치관에 관한 자세를 짐승과 구별되어진 자세를 공부하는 것부터 갖고 경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말하면 아까 말한 삼경 외에 반드시 부교재로 기초 교재로 춘추를 넣으셨던 게 있다고 합니다. 춘추, 그러니까 춘추와 아까 얘기했던 또 하나 그 서로 간에 만났을 때 몸가짐 마음가짐을 지켜나가는 기본도리요. 그래서 예경과 춘추를 두 개를 더 넣어가지고서 삼경을 오경으로 만들어갖고 강의를 하셨던 거 있다고 해야겠다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보자면 너는 그래도 맹자는 엄청나게 큰 책이야. 맹자는 뭐 내용으로 설명해서 보자면 맹자보다 부피는 한 10배는 될 겁니다. 맹자 이제 핵심 부분들을 구현할게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여기 독서장에서는 여기 관한 것들은 핵심 부분 기본 정신을 알아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독서장이지. 독서장에서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독서장에 제일 먼저 나온 대로 아까 말하면 소학은 토미들 다 배웠다고 했다. 소학 다음에 너는 맹자를 다 뛴 다음에 대학 중용을 넘어가시오?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정몽역을 수준에서는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육선생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적어도 나중에 말하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하려면 사사삼경을 다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사삼경에 관한 핵심 부분을 꼭 근본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데가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 있는 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정몽역이라는 책을 썼어요.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글을 하면 조금 더 이상 가르치고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지금 성백여 선생님이 쓴 정몽역이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에 놓고 보니까 요것도 같이 해갖고 광주에 있는 유학자들이 어른들이 모아갖고 여기다 그냥 붙여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불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몽역을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앞에 들어가서 독서편 있다 보면 뒤에까지 제사편이란다거나 시조편이란다거나 몰라 그래. 배울 시간 없이 눈 깜짝할 새 어린 시간이 가버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책은 이렇게 쓰셨지만 어른들 쓰셨지만 꼭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독서편에 관한 51페이지 좀 보십시오. 독서편 51페이지 보면 학자는 상존 철심하여 등록을 썼습니다. 본문이. 그럼 여러분 다 독서는 뭐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읽어가시면서 보더라도 독서편에 관한 제 부분을 꼭 알아야 할 독서편 앞에다 그냥 2편을 앞에다 학자는 그 앞에 2번 한번 써보시죠. 본문에다. 본문에 관한 것을 직접 번역해 놓은 것이 53페이지 5에서부터 12째 줄에 나오는 대로 부격이라고 나와 있죠. 부격 보면 이것은 부격은 배우는 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보존하여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독서편 그러면 독서편의 제일 첫째 장은 부격편하고 관련해서 꼭 읽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53페이지 밑에 둘째 줄 봅시다. 범독서자 보통 말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독서하는 사람은 생긴 사람 반드시 불박불까지 하고 쭉 나왔죠.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범독서자는 이 단공 위자하여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2줄까지 가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알려면 그 밑에 써져 있는 하무 문장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딱 가운데 하무 문장에 묶고 설명 끝난 다음에 부격
이라고 나오죠.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그게 뭐냐면 뭘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한쟁이 손을 보고 또 나오지. 그 부분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구격까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제 본문 또 보면 선, 독, 소, 학하고 먼저 소학을 반드시 읽어갖고 그 다음에 사친, 부모님 모시는 것, 형, 동정, 형제간에 따르는 것, 보다 우연한 것 이런 것들을 6가지 분야에 관한 설명을 잘 알아라 한 내용을 본문 우리부터 하지만 52페이지, 55페이지 큰 글씨로 써져 있는 본문은 거기로부터서 6째 줄 밑에 써져 보면 구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구격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시켜서 꼭 적어도 원문과 구격과의 관계를 확실히 연결시켜서 읽어나가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고 모르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풀어 있는 것들을 듣고 나가야 한다. 나머지 부분까지 나머지 부분에 상식이 있다 보면 권능이 있다 보면 요즘은 장도가지에 따와 있는 장맛 보다 보면 밥도 식어보고 못 먹는다 말이야. 그런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정도 56페이지로 가면 56페이지 거기도 여기서부터 열째 줄 보면 다음에 이어서 대학을 읽고 그래서 여기 꼭 읽어야 할 부분은 55페이지 소학 앞에다 1번을 쓰고 아랍어 숫자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대학 56페이지에다가 대학 다음에는 대학을 읽고 대학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대학의 핵심 요지를 설명한 것이 밑에서부터 8째 줄에 있는 대로 구격이라고 다음으로 대학과 대학 공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반드시 본문에 관련돼서 풀어놓은 해석 우리말로 번역했던 구격에 관한 부분들 반드시 읽어야 있고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보충해서 설명드려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책 못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구격 부분을 꼭 읽어라. 거기다 이제 다음 구격 부분 읽고 나서 또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더 해야 된다. 더 공부를 하고 안 하면 읽고 말하고 그렇지만 57페이지로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차독 다음에는 또 독, 논어를 읽어야 한다. 논어 읽어야 한다는 앞에다가는 3자를 써갖고 3번을 써야 한다. 오서에 관한 것을 순서로 3서 써야 한다. 거기에 관한 것은 중요한 내용들은 논어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문자 풀은 다음에 논어는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 인을 구하고 그래서 인의 근본 뜻은 인을 함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서 논어는 한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다. 그 내용은 인을 구하고 인을 몸의 실천에 붙여갖고 해서 그거에는 더 큰 자기 사상과 행동의 기초를 삼는 것이다. 이 내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57페이지에서는 이 차독 논어 앞에다가는 그 문장 앞에다가는 3자를 쓰고 그리고 그 밑에 5줄 밑에 있는 대로 구격 부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58페이지 보면 네 번째에 있어서는 맹자를 읽어야 한다. 맹자는 바로 뭐있다 보면 거기 있는 대로 맹자야말로 인과 인을 더 구체화시켜서 의를 중심으로 해갖고 널리 체계화해갖고 실천체까지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맹자의 이론은 다 맹자만 여기 내용 갖고는 몰라. 맹자 이건 다 읽어야 하고 강의를 들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맹자는 무엇이냐 맹자 내용에 관한 것은 여기에 있는 2줄 써져 있는 정도는 확실히 알아라. 그 내용이 바로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대로 맹자를 읽어서 의와 이익과 그 관계를 구별해 나가는 핵심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자면 59페이지부터는 이제 맹자에 관한 내용들 설명하는 것들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59페이지 써져 있는 맹자에 관한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들은 여기 경몽여결 수준에서 다 이해하기를 기대한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맹자 공부한 사람한테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예를 들면 저 맹자 강의도 들어보고 한 사람들이 좀 더 나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들 59페이지 내용들 읽어라. 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봐야 한다.
6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중용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사서삼경 중에서 실은 사삼경 다 털어놨고도 제일 어려운 게 중용입니다. 중용을 5번째 아까 오서로 설명했기 때문에 중용을 이거라고 해서 60페이지 첫째, 둘째 줄 나오는 차독 중용이라고 중용 앞에다가 5번을 번호를 씁시다. 그럼 오서로 5번이다. 중용은 어떻게 보자면 마지막에 있어서 정서에 관한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실천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을 준비를 하는 책이 중용입니다. 제가 함부로 말은 같습니다만 저도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나빠서 내가 갈치가 곧 닥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바로 이 중용 마지막 부분도 또 다시 읽어보고 중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내가 지금 현재 산다는 것 죽은다는 것과 다 실은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디가 나오냐? 중용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 중용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대승경전에 관한 불경이 율법 연화경, 법화경의 근본 취지가 중용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통해서 보면 핵심 부분은 그 거대하게 크게 써져 있는 율법 연화 법화경의 요지가 중용책을 보면 딱 핵심을 딱딱딱 이래. 제가 법화경 공부를 안 했다면 중용대로 그거 맞고 어려워. 그런데 중용은 법화경 공부를 하고 불경 공부를 하고 나서 금강경 공부를 하고 나서 다른 거 하고 나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서 핵심 부분은 그 불경에 설명하고자 하는 큰 부분들이 중용에서 짧은 문장으로 탁탁 나와요. 그래서 중용 공부는 뭐 해야 하냐? 불경 공부한 사람이 읽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읽어보면 중용을 통해서 성서가 관련돼야 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 주님은 노예로서의 신도가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있는 핵심 주님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여호와의 분신으로서의 중용이 된단 말이다. 중용 공부하다 보면 뭐요? 내가 누구요? 나는 여호와 분신이요. 내가 누구요? 부처님은 내가 한쪽하게. 제가 청하스님 모시고 있을 때 청하스님과 훌륭하신 분한테 스님하고 나하고 다니니까 저는 청하스님 큰 우주 법도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 한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근본이 성격으로는 나도 한쪽하죠. 나도 청하스님은 분신이고 부처님은 분신이고 여호와 분신이고 공자님 맹자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뭐예요? 공자 맹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천하는 한 덩어리고 그쪽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각몸들이 있을 뿐이다. 대동이야 나도 대동 공동체 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보다면 여기서 중용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수준에 관한 접근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어도 이 기본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품에 관한 성과 본과 성과 도와 교화의 관계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당위성 행동에 관한 원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60페이지까지 보면 바로 뭐냐? 사고서를 끝내버리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쪽에서부터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치경, 그 다음에 예경, 그 다음에 서경, 역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춘추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선은 개별적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본답니다. 경은 뭐냐? 하나 문장이 전체와 항상 연계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알로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큰 그물망자예요. 경자가. 쉽게 말하면 대경, 대법, 선경, 경윤보다 그 단어 설명하지만 크게 말하자면 이런 논리 체계에 연결된 논리 체계적인 망이라고 설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면 오경이라고 하는 속에는 아까 얘기한 개별적인 지식 체계에 비해서 총체적인 연계적 지체다. 연계된 지체다. 그렇게 보고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쉬었다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 오경 설명한 다음에 뭘로 설명하냐면 이제 부모와 자식과 하지만 76페이지에 나오는 제 5장에 해당되는 가족 공동체 얘기를 다음에 여기까지 끝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하면 오경에 관한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아까 말한 본능과 그 다음에 번역과에 관한 핵심만 설명하고 다음에
오늘 가족 제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와 이 공동체와 다시 말하자면 이 문명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내냐는 공동체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시간 전략에서 5분만 쉬었다고 했다.